1번은 쌤한테 많이 받을게요. 지금 어떡하시죠? 1번 20분. 자, 도형의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형의 이동 자체로는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 그냥 원과 직선에 관련된 문제를 더 어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소재니까요. 얘 자체로 공부할 거 많이 없고 결국 이걸 배운 다음에 이제 직방, 원방 문제를 이제 많이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평행 이동부터 보면 당연히 평행 이동도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도형, 원이나 직선을 평행 이동 시키는 게 있을 건데 다 아실 거야. 이건 직관적으로 너무나도 쉽다.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당연히 뭐 x 플러스 a, y 플러스 a, b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지. 그런데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됐던 것은 바로 도형의 이동이 될 건데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원방도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뭐 빼기 얼마는 0. 반지름을 넘기면 이 꼴로 만들 수 있고 직반도 우리가 흔히 하는 y는 몇 x라는 꼴을 다 왼쪽으로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할 때처럼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x랑 y가 버무려져 있는 식 이퀄 0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자 얘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도형의 이동일 때는 반대로 x 빼기 a, y 빼기 b 즉 x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x-a를 집어넣어주고 y가 들어가는 곳에 y 빼기 b가 들어가주면 된다였지.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 도형의 이동은 중요한 점 기준으로 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걔네를 옮기든 뒤집든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선으로 말하자면 직선을 옆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뭐가 안 바뀌어요? 기울기가 안 바뀌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옮긴다고 한들 뭐가 안 바뀌겠어? 벌어진 정도는 안 바뀔 거야. 축은 옮기지 바보야.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더 내로우해지고 더 와이드해지지 않다 이거지. 원방도 평행이동 하면 뭐는 안 바뀌어? 반지름은 안 바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을 물론 이렇게 무식하게 x 자리를 x 빼기 a, y 자리를 y 빼기 b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뭐 할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결국은 어떤 지나는 한 점만 파악해주면 쉽겠다라는 거.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리대로 하면 x자리에 뭘 대입하고 x 빼기 3 대입하고 y자리는 뭘?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만 나라면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혹시 지나는 점 바로 보이는 거 있나요? 2,0이죠? 그럼 이 점이 이 이동을 통해서 뭐가 될까? 5,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기울기가 안 바뀐다는 뜻은 여기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일단 2x 플러스 3y 질러놓고 그 다음에 얘 지나가게끔 조절해보자. 5 대입하면 10 빼기 6 현재 4예요. 이렇게 되겠네. 오, 안 바뀌었는데. 네. 아까 저거 마이너스 A 그거 이유 좀 싫어. 안 바뀌었어. 왜 그렇지? 저 위에 있는 점이어가지고. 이제 원래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여서 절묘하게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 하면 원래 기울기가 똑같아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 같은 경우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만 따지자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식에다가 다 대입하지 말고 뭐만 옮길까요? 그치? 꼭지점만 옮기고 뭐는 유지가 될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유지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예시 안 들어도 되겠지만 y는 3괄호 x-의 2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해보자. 원래 꼭지점 어딘데?
2,4. 그럼 마이 마사만큼 하면 어디야? 0,0이지. 그럼 그렇게 평이동한 도형은 y는 3x제곱이겠구만. 이렇게 중요한 점 위주로 하자고. 원도 당연하겠지. 원도 반지름은 유지가 될 거니까 중심만 먼저 옮기고 식을 다시 작성하는 게 빠르지. x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y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하는 거 쉽지 않다. 오케이? 자, 이제 현재 니즈를 만족시켜 줄게요. 왜 뺄셈으로 들어갔느냐. 자, fx, y는 0 이란 도형이 있다고 치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자취의 방정식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비슷해요. 자, 이제 얘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고 치자. 그럼 이런 도형이 되겠지? 맞아요. 내가 궁금한 건 뭐냐? 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떤 규칙을 만족시키느냐, 걔네가 만족하는 식이 궁금한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 위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할게. 왜 대문자예요? 여기 있는 녀석을 내가 스몰 x, y라고 둘 거라 또 스몰 x, y로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대문자를 해볼게. 자, 현재야, 네가 궁금한 건 알파벳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 궁금해? 라지 xy의 식이 궁금하지?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스몰 xy의 식을 알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 녀석의 식을 만들어내자가 우리가 하던 자취의 방정식 형태였잖아? 일단 네가 알고 있는 식이 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쵸? 이걸 이용해서 라지 xy의 식을 찾고 싶어. 그럼 그들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라지 x는 스몰 x에 얼마 대입한 거예요? 얼마 더한 거예요? a. 라지 y는 스몰 y에 얼마 더한 거예요? b. 근데 네가 알고 싶은 건 라지 xy의 식이냐? 알고 있는 건 이거라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해? 우리 항상 스몰 x는 라지 x 빼기 a, 스몰 y는 라지 y 빼기 b 이렇게 표기하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결국 얘가 만족하는 식은 바로 f 라지 x 빼기 a, 라지 y 빼기 b는 0이지.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평행 이동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얘가 주인공이니까 굳이 대문자를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얘를 스몰 x, 스몰 y로 바꿔주다 보니까 빼기 a, 빼기 b 형태로 보이는 것뿐이야. 그 말은 요 x랑 요 x는 사실 같은 놈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원리가 있지만 결과를 외워버리면 장땡. 넘어갑니다. b가 음수예요. 사랑해. 아마 민준이 유튜브든 뭐 어디 커뮤니티든 댓글 기록 보면 살벌하게 화나 있을 거다 진짜. 세상 만사에 존나 화나 있어가지고 진짜 싹 다 뭐 문재인 정부 욕하고 무슨 여자 욕하고 난리 나겠지 저 새끼는 진짜. 어? 지 따라서 그래. 자, 보겠습니다. 대칭이동 가볼게요. 자, 대칭이동 또한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 할 건데 점의 대칭이동 너무 쉽다. 직관적으로 빨리 가볼게. 자, 이렇게 이거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그냥 숫자로 할게. 헷갈리지 않게. 얘가 2,1이야. 주하나 x축 대칭해봐. 2, 마이너스 1. 현재 이거는 어디 축 대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뭔데? 자, 지구야, 요거는 뭐 대칭이라고 부를 건데? 뭔데? 자, 그 다음, 민준쿤, 이거는 어디 대칭이라고 부를 건데? 저거 y는 마이너스 x. 응? y는 x죠. y는 x 대칭하면 뭔데? 저거 1,2. 그 다음에 시영이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 얘가 어디 가냐면 쓱 여기까지 갈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런 건 쉬울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자, 도형의 이동은 좀 케이스를 나눠서 쓸게요. 자, X축에다가 대칭 이동시킨다. 그 다음 Y축에다가 대칭 이동시킨다. 그 다음 이제 원점에다가 대칭 이동시킨다. 그 다음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대칭 이동시킨다. 이것도 외우는 건 되게 쉬워요. 자, 보시면 X축에다 대칭 이동시키는 건 뭐 이렇게 그려졌던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니? 그 말은 원래 있던 녀석 위에 점을 x, y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대칭해서 얘는 뭐가 되겠냐?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 말은 뭐가 뭐로 바뀌었다야? y가 마y로 바뀌었지. 그러니 원래 문제에 y가 있었던 자리를 싹 다 무슨 y로?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그게 이제 x축 대칭이 될 거야. 같은 논리로 y축 대칭 생각해봐. 이걸로 보자. 원래 x, y였던 게 뭐가 되겠니? x, y가 되겠지. 그 말은 원래 x가 있었던 자리에 마이너스 x로 바꿔주자야. 그쵸? 원점 대칭은 단계로 끊으면 먼저 y축 대칭 했다가 x축 대칭, 아니면 반대로 x축 대칭 했다가 y축 대칭을 결합한 게 원점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 둘 다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 시키세요. 그러면 원래 x가 있었던 자리에 뭐로? 마이너스 x로. y가 있었던 자리에 모두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y는 마이너스 x. 얘는 xy 자리가 뭐 했네? 바뀌었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래 x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주고 y를 넣어주고, 원래 y가 있었던 자리는 싹 다 뭐로 바꿔주자? x로 바꿔주자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었어요. 원래 x가 있었던 자리에 뭐로 바꿔주면 될까? 마이너스 y. 왜 그래요? 생각해봐. x는 마이너스 y니까. 그치? 그 다음 y가 있었던 자리에 뭐로 바꿔주면 돼요? 그치? 왜?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 5개만 알면 뭐 대치 이동은 다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지하죠. 자, 그 다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예시를 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여기쯤에 3,1이란 점이 있고 여기쯤에 2,-1이란 점이 있다. 좀 그림이 어긋나니까 직관적으로 맞추자. 여기에 4,0이란 점이 있다. 3,1을 4,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이 녀석은 어딥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건 결국은 몇 대 몇 내분이야. 1대1 내분이 되는 거니까 그냥 간 만큼 한 칸 더 가면 돼요. 그렇지? 그럼 3, 1이 4, 0 됐으니까 x1 커졌네. 뭐, 5, y는 줄어들고 있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일반화하는 것만 좀 공부해 볼게. 자, 이 녀석을 a, b라고 하고요. x, y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자, 평균의 관점에서 보자. 얘랑 얘의 중점이 얘인 거지. 다른 말로 평균이 얘인 거지. 그 말은 x랑 얘를 더하면 몇 a가 돼야 돼? 2a가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뭐면 돼? 2a 마이너스 x면 돼. 같은 논리야. 2b 마이너스 y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형도 그래. 도형의 방정식. 도형아 그립다. f의 x, y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a, b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비슷해.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뭐로 바꾸세요? 처럼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뭘로 바꿔주면 되냐? 그렇지. x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2a-x로, y가 있었던 자리를 모두 2b-y로 바꿔서 결과 f의 2a 빼기의 x, 2b-의 y는 0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이런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문제 풀 건 아니에요. 아까 평행이동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가지고 하면 굳이 이런 복잡한 개념을 알지 않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봐봐. 직선이에요. 봐요. 자, 이런 직선이 있어. L이 있어요. 걔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고 쳐.
그럼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걔네를 다시 긋는 거 아니야. 그럼 막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새끼가 이렇게 드르르 해서 여기에 맺힐 거야. 반대로 여기 있는 녀석이 드르르 해가지고 여기에 맺힐 거야. 맞니? 근데 봐라. 당연히 대칭 시켰으니까 여기 길이 같죠? 여기 길이 같죠? 그리고 여기 막꼭지가로 똑같지?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 둘은 뭐해? 합동이지. 그 말은 얘네 둘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직선, 다른 말로 L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시킨 직선, 기울기가 원래는 뭐해? 같아요. 그럼 결국 뭐만 알면 되겠냐? 기울기 똑같으면 기울기랑 뭐만 알면 되는데 점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여기쯤에 네가 마음에 드는 뭐 0,3 이런 게 편한 점이 있다고 쳐. 대칭 시켜서 예를 들어 여기 2,4 지나간다고 쳐. 그럼 기울기 알고 점 지나니까 바로 세울 수 있잖아. 이런 식의 공식화된 어떤 뭐라 그럴까 딱딱한 개념을 알 필요가 없다 이거지. 뭐만 알면 되냐면 아 직선은 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도 기울기는 유지가 되는군요. 그러면 지나는 점만 네가 능동적으로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 얘만 좀 실수 안 하면 됩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있습니다. 여기 중심이 있습니다. 아니 대칭점이 있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어디로 볼록이 되겠니? 위로 볼록이 되겠죠? 네. 맞아?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였다면 얘는 뭘로 시작하겠구만?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겠구만.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식 세우려면 최고차의 개수 말고 뭐만 알면 돼? 놉스. 꼭지스. 축까지 알면 되지. 축의 y좌표도 알아야 되니까 꼭지점 알아야 되겠지? 그럼 꼭지점을 네가 알아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최고차항과 꼭지점만으로 식 세울 수 있겠지. 네. 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원 절대로 뭐가 안 바뀝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안 바뀌지. 그럼 중심만 이동시켜서 잡은 다음에 반지름하고 식 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일반을 해서 멋있는 척을 하면 이런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실상 문제를 풀 때는 그럴 필요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음? 자, 그래서 이렇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얘는 잘 들어. 방금 점에 대한 대칭은 또는 이런 x축이나 y축이나 원점이나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가 좀 특이한 친구들은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시키는 법까지 다 배웠어요. 방금 여기도 점에 대한 대칭은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까지 다 배웠음. 맞냐? 근데 직선에 대한 대칭은 2차 함수 같은 거는 배우지 않아요. 왜냐?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지? 얘를 여기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기하에서 벡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이라는 게 있는데 포물선도 결국은 축이 x축과 y축과 평행해야 되지. 이렇게 기울러 있는 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못 그려요. 이런 건 안 배워. 자, 그러니 직선에 대한 대칭은 먼저 점을 한번 대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쯤에 뭐가 있을까? x, y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한 여기를 찾자.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딱 떠올려야 될 건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대칭 이동 시켰다라는 건 여기 몇 도일 것이고 90도일 것이고 여기랑 여기 길이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치? 자, 그러니 뭐 간단한 예제로 풀면 뭐 예를 들어 얘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의 5는 0이다 라는 직선이고 예를 들어 여기에 1,2란 점이 있어서 얘를 뒤집은 얘가 궁금하대. 그럼 네가 궁금한 이 새끼를 예를 들어 뭐 a, b라고 미지수로 두면 첫 번째 조건 무슨 조건일까 이거? 수직. 바로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뭐 할 것이다? 수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a-1분의 b-의 2는 이 새끼 기울기 역수해가지고 3분의 4다.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즉 얘네들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니까 3x 더하기 4y 마이너스의 5는 0이다 라는 직선을 2분의 a 플러스의 1, 2분의 b 플러스 2가 지나지 않겠냐를 또 하면 이제 a, b에 대한 식이 나올 거라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드물게 나오지만 봐요. 자, 드물게 나오지만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도 있어.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직선 L이 있습니다. 걔를 여기에 대해서 거울에 비추듯이 반대로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 내가 찾고 싶은 L'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일단 흰색과 핑크색의 교점은 노랑의 교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얘랑 얘 연립해두면 일단 지난 점 하나 찾았네. 그러면 두 점만 찾으면 직선 완성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흰색 위에 있던 이 마음에 드는 점 하나 1,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얘를 방금 배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개념으로 여기 A, 아이고 여기가 뻑큐죠. 여기 A, B를 찾아요.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해주면 되겠지. 이 정도니까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다. 자, 마지막 주제. 자, 마지막 주제는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에 대한 풀인데요. fx, y는 0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란 주제인데 첫 번째 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어.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과 같을 때 f1-y, 0, x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찾으시오. 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아래 지침만 지키면 됩니다. 라는 거. 이거는 뭐 센 같은 것에 꼭 항상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뭐 내신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R는 당연히 둬야 됩니다. 자, 세 가지만 좀 지킵시다. 문자 x, y는 위치에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부호가 바뀌면 x축 또는 y축에 대한 대칭, 자리가 바뀌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떠올려 주시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바꿔나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 fx, y는 0의 도형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보고 f에 2-x, 마이너스의 y는 0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5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일단 한 단계씩 천천히 하면 된다고. 일단 보면요. 얘를 이렇게 좀 받아두자.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의 2 이렇게 좀 받아들일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천천히 보자. x가 있었던 곳이 마이너스 x가 됐고 y가 있었던 곳이 마이너스 y가 됐어. 그러면 그런 이동이 뭐더라? 원점 대칭. 그치. 원점 대칭. 을 하면 일단 f의 마x, 마y는 0이라는 그림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원래 x가 있었던 자리가 x 빼기 2가 됐어. 그 말은 뭐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 이런 느낌이 될 거고 내가 원하는 최종 정답인 얘는 뭐 평행이동 이 정도 됐겠지. 뭐 이런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어떻게 됐지 해나가면서 찾으시면 된다. 오케이. 뭐 이 정도가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도형의 이동은 완료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여기서 추가로 수업할 주제가 딱 하나만 있는데 이제 도형의 이동을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원의 접선 얘기를 좀 다시 할게요. 이거는 원방 단원에 추가로 필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91페이지 남아있는 곳에 필기해도 돼. 근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중심이 원. 중심이 원점이 원에 대하여 1번 기울기가 m인 접선. 이거 공식 기억하실래나?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었지?
근데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을 배웠으니까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중심이 A, B로 옮겨온 친구의 똑같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공부해보자. 달라질 게 없지. 원래 있었던 이 상황을 x축으로 얼마, a, y축으로 얼마, b만큼 평행이동한 상황이니까 접선도 같이 따라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y 빼기 b는 그지? m괄호 x-의 a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맞냐? 근데 내 경험상인데 경험상 이거는 안 써요. 굳이. 왜? 너네 이것도 외웠냐? 아니요, 배웠어요. 딱히 외울 필요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딱히 없다 했어요. 왜냐? 그냥 굳이 안 외우고 어떻게 풀어? 그냥 일단 기울기가 뭐 m이라고 주어져서 그래 y는 3x 플러스 y절편 몰라? 한 다음에 뭘로 풀어? 점집거로 풀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기울기가 뭐 3이래. 그래 y는 3x 플러스 k 한 다음에 얘랑 접한데 a, b 사이의 디스턴스가 얼마면 돼? r이면 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낫지. 이거 굳이 심지어 이거 풀어서 외우면 y는 mx-am 플러스 r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외울 필요 없잖아. 그렇지? 요거는 외우지 마. 근데 요거는 외우자. 자, 접점이 물론 이것도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이거 좀 넓게 할까요? 그래, 여기로 올라가자. 2번 접점이 너네 밑에서도 돼요. 접점이 x1, y1 인 접선. 얘는 뭐였지? 중심이 원점인 케이스에서 주원아 뭐예요? 복습도 하나도 안 해놓고 현재 뭔데? 진짜 복습 좀 하시라니까 왜 네 젖같은 똥꼬집 부리면서 공부를 못하는 방향으로만 쭉쭉 치닫는 거야? 내가 복습하라면 좀 해! 기본 공식도 모르놓고 무슨 진짜 아우 대가리 확 깨고 싶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거에 감사해. 네 내 아들에서 대가리 깼어 이미. 자,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죠. 자, 근데 이제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접점이 x1, y1가 주어졌다고 치면 그때는 공식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x1-a 곱하기 x-의 a 플러스 y1-의 b 곱하기 y-의 b는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 공식부터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제곱이란 결국 x가 둘이 곱해졌다요 플러스 y가 둘이 곱해졌다요가 아래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에 x 하나에다가 좌표 하나 대입해주고 y 자리 하나에다가 y값 숫자 대입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완성되는 거라 생각하면 그럼 얘도 같은 원리로 외울 수 있을 거야. 얘도 x-a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x-a라는 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y-b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다 보니까 그 하나의 x 자리에다가 숫자, 하나의 y 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어라 라고 외우시면 돼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실전에서는 나 굳이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풀 수 있거나 한번 봐봐요.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5다. 의 4,6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거 공식대로 그래 공식 외웠다 쳐 장해. 그러면 민준아 어떻게 될까요? 공식을 써보면 저거 그냥 일단은 4 빼기 3 x 빼기 3 x 빼기 3 플러스 4 빼기 y 빼기 6 맞고이죠. 6 빼기 4 y 빼기 4
y 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라고. 아, 맞아요. 이게 5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이거 1이니까 이거 x 빼기 3. 그 다음에 여긴 2니까 2y 빼기의 8은 5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y는 16이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굳이 공식을 굳이 안 써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게 봐봐요. 중심 얼마라고? 3,4지. 나 4,6에서의 접선 궁금하지? 그림 그려봐. 이렇게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접점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뭐야? 90도지. 그럼 얘 기울기 얼만데? 2.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는 점은? 너무 쉬운데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x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외우려고 안간 힘을 쓰지 마.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이렇게 원리대로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원리대로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해. 그래도 또 딴 데서 배웠는데 나한테 안 배워도 지랄하실까 봐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오면 안 했죠. 충분히 하고 올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원의 접선 말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마지막. 원의 극선이라는 주제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극선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원 주제인가? 더 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 자, 일단 원의 극선이 뭐냐? 원 밖에서 근 두 접선의 접점들을 이은 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여기 x1, y의 원이란 점이 있다고 치자고. 접선 그으면 몇 개가 돼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슈? 2개 그을 수 있슈, 그죠? 그럼 당연히 접선 2개 그었으니까 접점이 몇 개 나왔슈? 2개 나왔슈. 여기랑 여기 나왔쥬? 얘네들을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극선이야. 됐나요? 그냥 결론 되게 쉬우니까 외워버려. 그런 극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x1, y1이 원 위의 점이라 그냥 생각하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접선의 공식을 적용하면 끝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요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5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근데 여기 바깥에 뜬금없이 뭐 7,8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그럼 접선이 뭐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그 접점들을 연결한 이 극선이 있겠죠? 그 극선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 7,8이 원 위의 점이라고 치고 접선 공식 쓸 수 있지? 네. 뭐야? 4. 오케이. 7 빼기 3, x 빼기 3 더하기 8 빼기 4, y 빼기 4. 8 빼기 4, y 빼기 4는 5다가 돼요. 근데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내는 학교는 내는데 안 내는 학교는 아예 안 내는 소재. 왜냐면 교과서에 당연히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작년 배제고에 나왔어. 그래서 일단 알려드려 둘게요. 근데 이거 나오면은 신고해도 돼요? 아니요. 교육과정 바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심화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그냥 수업 때 설명했다 그러면 할 말 없어. 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증명해주면. 근데 굳이 안 해줄 거야. 그냥 결과라도 외워. 어차피 오케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진 않은데 그래.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일단 그냥 결과만 외우세요. 예,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 바로 이제부터 볼 시험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 진도 다 끝났습니다.